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1-552-03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특법이라 한다. 구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 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인 구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7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9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문헌과 체계 즉 구조특법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 등을 전담 부서 등 위탁 적격기관에 위탁한 때에 한하여 그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적격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 등의 인정 기준은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 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다가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연구개발에 관한 정의 규정인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당시 개정 이유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 즉 OECD의 연구개발 조사를 위한 표준 지침인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연구개발 개념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정의가 구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구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조특법이나 구기초연구법 시행령은 과학기술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야 한다. 과학 및 기술의 사전적 의미와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특법 제9조 제5항 및 구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이란 자연과학 및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개발은 그 속성상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므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조특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것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행착오나 실패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 또는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그중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 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 2. 금융지주 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는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을 회사가 차세대 전산 시스템의 개발을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지급한 개발 비용 중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인건비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전산 시스템의 위탁 개발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4-2 341-22 판결 사건명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구소득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갑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 포인트가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복지 포인트는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26일 선고 2022-2 499-84 등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의미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계약 인수에 따른 법률 관계 및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 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 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 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 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갑주식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갑회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와 갑회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판매하고 갑회사는 의무 사용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갑회사가 직접 받기로 하였는데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수령한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갑회사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